안녕하세요. 곧 돌싱이 되는 30살 여자입니다. 꿋꿋하게 살아가자 다짐해보지만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나니 의기소침해지는 게 사실이네요. 주변에선 요즘 드문 일도 아니다,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다 격려를 해주시지만 워낙 큰 사건들을 겪어서요. 아직 젊지만 넘어온 한 고비를 회고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3대째 식당을 하고 있는 집딸입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한 할머니는 오로지 손맛 하나로 자수성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상하게 남편 복 없이 혼자 되셨어요. 점집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이 재물운과 사업운은 훤히 트였어도 인복이나 결혼운은 영 아니라나요? 우리 집 여자들 팔자가 이렇다. 너는 굳은 일이랑 일절 손대지 말고 결혼을 잘해야 한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딱히 믿진 않았지만 대학 시절까지도 연애하는 통연이 없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더구나 전 음식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라 카운터의 일이나 간간히 도우면서 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전문대졸로 별 볼 일 없었지만 내세울 건 저희 집 재산이었어요. 우리 식당은 신도시 호숫가에 건물 하나를 독채로 쓰고 수도권에 지점도 3개나 있는 큰 고깃집이에요. 구청 근처라 위원들도 많이 드나들고 택시를 타면 주소 없이도 이름만 대면 데려다주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씀씀이가 큰 손님들의 수준이 높았고 자연히 속에 들어오는 남자들의 스펙도 수준 이상이었어요. 인연이라는 게 그렇듯 지금 남편과의 선자리는 첫인상부터 어딘가 달랐습니다. 직업이 의사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나갔는데 의외로 소탈하고 서글서글했습니다. 전문의 과정 끝내고 나니 30대 중반이더라고요. 선배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페이닥터나 다름없어요. 처음엔 거리감을 느꼈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나름 고생한 경험도 많고 평범하게까지 느껴졌어요. 의사도 집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평범한 월급쟁이이긴 마찬가지라고요. 수영씨 감기는 평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홍기가 꽉 차 있었고 저는 천년회나 다름없었지만 그만큼 순진한 마음에 푹 빠져 있었죠. 의사 남친이라니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5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는 통 크게도 사위의 개인병원을 혼수로 약속했어요. 빠른 시일 내 예약이 되는 식장을 잡고 드레스 피팅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요? 이쁘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 꿈에 부푼 저와 달리 예랑이는 시큰둥했습니다. 결혼식보다는 곧 오픈할 병원 인테리어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저는 식당 일을 돕는 것 외엔 별다른 직장을 가진 적이 없어서 일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멋져 보였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서 남편은 본격적으로 병원 집계를 들여놓고 직원들을 뽑느라 바빴습니다. 오빠, 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같이 일할까? 아니야. 그것도 쉬운 거 아니야. 자긴 집에서 공주처럼 가만히 있어. 앞으로 돈 많이 벌어올게. 남편도 시댁에서도 제가 가만히 내조를 하길 원했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 살면 아침 저녁이나 차려 같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그 근처에 얻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집에 있니?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명분이 없었죠.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니다 보니 딱히 만날 사람이 없는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장보기 같은 사소한 일에 대동하거나 친구분들 만날 때도 굳이 불러 인사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체면 챙겨드린다고 가서 돈도 내드리고 했는데 꼭 그때마다 뼈있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며느리가 참 이쁘네. 피부 뽀송뽀송한 거 봐. 하고 칭찬하시면 어릴 땐 누구나 다 그렇지. 이런다든지 결혼 생활은 재밌어? 이러면 집에서 놀면 편하게 하겠지 라고 한다든지 자식 계획은 있고
엄마 닮으면 아주 예쁘겠네 하면은 머리는 우리 아들 닮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의사아들 둔 유세가 있긴 한지 친구분들이 제 눈치를 볼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어머니가 괜히 고기가 질기니 음식 맛이 짜니 하시기에 저도 한마디 했죠. 다음엔 저희 친정식당에서 같이 모임하세요. 룸 큰 걸로 예약해 드릴게요. 갈비 굽는 식당 가면 비싼 옷에 냄새 배지. 알아서 다 구워주세요. 통풍도 잘 되고요. 뭔데 뭘 굳이 일산까지 가. 이쪽에도 지점 있어요. 그쯤 되니 다들 가보자는 분위기에 어머니도 더는 만류하지 못했죠. 며느리네 식당이 한우 명장이었어? 나도 들어봤지. 친구분이 입이 마르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큰 식당인지 모르셨는지 어머니도 정작 다녀와서는 좀 놀라셨나봐요. 그 근방에 호숫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은 우리 집 뿐이거든요. 근데 잘 먹었다, 고맙다 라는 말은 또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돈끼리도 친하게 지내면 좋으실 텐데. 근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맛이 들리셨는지 자꾸 우리 식당에서 온갖 모임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보다 못한 엄마가 전화를 해서 넌지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돈어른 말이다. 동창회라고 열댓 명을 끌고 와서는 100만 원이 넘게 나왔지 뭐냐? 와, 엄청나게 드시고 가셨네. 할인은 많이 해드렸어? 근데 자기가 낸다 만다 하면서 앞에서 세워라 내어라 실갱이만 하고 있길래 끝내 받지를 못하겠더라. 뭐? 내가 붙여줄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와서 하는 행동만 봐도 알만하다는 투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속상해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녁도 안 차렸는데 어느덧 벌써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어디 아파?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침대로 온 남편이 자상하게 이마를 짚어보더군요. 아프면 얘기하지. 약이라도 챙겨오게. 의사 남편 둬서 뭐해? 울컥하는 마음에 일어나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자기 엄마 편 들겠거니 싶더군요. 심각하게 듣던 남편이 자기가 잘 얘기해보겠다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당장 엄마에게 식사비를 입금하고는 바로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아유 장모님, 덕분에 병원이 너무 잘 되는 통에 조동 찾아뵙질 못했네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간만에 장모님 반차 맛 좀 봐야죠. 가타부타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죄송함의 표현임을 알았을 테죠. 그렇게 엄마를 살살 녹여놓고는 또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갈비는 우리 병원 근처에 맛있던데 왜 아들이랑 안 먹고 먼데 다녀? 차비 들게. 내일 나와. 괜히 처가식당 가지 말라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이른 티 나지 않게 돌려서 잘 말하더라고요. 역시 믿을 건 남편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개원한 병원이 입소문나기까진 고생을 좀 해야 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아이 환자도 많고 해서 동네에 단골들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입주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건물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남편이랑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해서 빵을 잔뜩 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눈에 익은 원무과 직원 지연씨가 한달음에 달려나와 봤더군요. 아, 네. 잘 지냈죠? 여기 이거 나눠 드세요.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이제 점심시간이고 해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나온 여자가 지연씨를 부르더군요. 지연씨? 제가 누군지 눈치껏 알았을 텐데 언뜻 눈길이 매서웠어요. 왠지 신경이 쓰여서 원장실에 들어가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무실에 누구야? 못 보던 사람인데? 새로 뽑은 실장. 모르긴 몰라도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상담 실장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싶었어요. 실장까지 필요해? 그렇게 바빠? 시술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코골이 수술이나 수면 클릭이나 비보험 되는 것들. 그래야 돈을 벌지. 아, 그래? 이참에 코 수술도 할까봐. 그거 오빠도 할 수 있어? 할 수야 있지. 잘하는 후배들 있으니까 전문의 한 명 쓰든지.
슬슬 환자도 많아지는데 한 명 더 채용해야지. 와, 오빠 이러다 건물 한층 올리겠네? 그럼. 그렇게 무탈하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도 3년차가 됐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아직까지 이세 소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부보다 시댁에서 애타게 기다린 탓에 틈만 나면 닥달하곤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내일을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집 앞에 왔는데 아내 없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 요 앞에 나왔어요. 1층 주민 라운지 있거든요. 거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건 됐고 비밀번호가 뭔데? 네? 이 엄동설하는 CME를 계속 밖에 세워둘 참이냐? 미리 약속도 없이 다짜고짜 쳐들어오셨으면서 성화하시는 통에 결국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 꽃피는 날씨에 엄동설한이라니. 하던 내일을 중단하고 얼른 집으로 뛰어갔죠.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어머니는 보약을 한 보따리 풀어놓고 데우고 계셨습니다. 이 한약이 애들어 사는데 그렇게 좋단다. 종현이도 매일 아침 챙겨주고.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죠. 제 것도 지어오셨다니 푸념하기도 또 그렇더라고요. 혹시 너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다. 당신 아들 문제 있는 건 아닌지는 생각 안 하셨냐고 속으로 궁시렁거렸죠. 도대체가 이사는 병도 없고 죽지도 않는 줄 아나 봅니다. 너는 고깃집딸이 그렇게 말라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냉장고 문을 하나하나 열어 체크하시더군요. 제 맘인들 어디 좋겠어요. 결혼을 빨리 한 편이긴 한데 주변에 애가 생겨서 앞당겨 결혼한 커플도 있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소리도 들리니까 저만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혼자 남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눈치 줬다고 엄마한테 전화해 일렀죠. 사자들이 다 그렇지 뭐. 김서방만 믿고 무조건 참고 살아라. 믿긴 뭘 믿어. 아님 병원을 바꿔볼래? 산부인과에는 정기적으로 다닙니다. 제 난자는 아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불임 부부들이 오면 되게 절대적 관계의 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부정할 순 없는 얘기였어요. 저는 베란니 랩을 깔아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맞춰보려 하는데 정작 남편은 심드렁했죠. 오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데 시내 백화점에 들른 저는 소금 매장을 둘 다 섹시한 슬립을 한 장 샀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비밀번호 치는 소리에 쪼르르 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시간이 몇 시인데. 요즘 남편은 늘 일이 많다며 매번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사이 얼른 슬립으로 갈아입고 향수를 뿌렸죠. 욕실 문이 열리는 순간 뿅 하며 나타났습니다. 짜잔. 부끄러움과 기대 어린 표정으로 남편을 봤죠. 그때 남편의 반응은 뭐랄까. 이쁜 거 샀네.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그리곤 침대에 누워 TV를 틀었습니다. 저는 다소 실망했지만 옆에 누워 슬쩍 달라붙었습니다.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이 베란일이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아, 그랬나? 바빠서 까먹었네. 남편이 피곤하다며 은근슬쩍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제가 투정하듯 어깨를 붙들고 흔들자 눈을 슬쩍 뜬 남편이 돌아 누우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밝혀 정 떨어지게. 그 지나가듯 한 말이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처음이었고 아직 30살에 불과했는데 누가 대단한 만족을 바랐던가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들고 모닝키스로 아침에 깬 게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은 꼬박 잠을 설쳤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그럼에도 자는 척 남편 출근하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침 차려줘봤자 잘 먹지도 않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침부터 웬일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너 결혼기념일이지? 축하한다. 그걸 엄마가 왜 챙겨? 어떻게 까먹냐? 우리 딸 결혼한 날인데.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3번째 결혼기념일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김서방이 뭐 해줬어?
저녁에 외식이라도 하니? 정작 남편은 알고 있는 건지 기대도 안 되더라고요.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칙칙하게 집에만 있기 싫어서 벌떡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시내 구경이라도 하고 카페에라도 가자 싶었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수영 씨 되십니까? 네, 전데요. 배달기사님이 한아름 장미꽃 바구니를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노란 장미꽃과 작약이 한데 어우러져 탐스러웠습니다. 얼떨떨하게 바구니 속에 든 카드를 열어보니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3주년 축하해. 사랑해. 사람이 왜 이렇게 단순한지 그간 닫혀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더군요. 배달 연락이 갔는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날따라 밖에서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쭈뼛대며 사과를 앞세운 남편은 데이트 신청하겠다며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 이름을 댔습니다. 객실까지 잡았어. 오늘은 뜨거운 밤 보내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안 그래도 예뻐. 분위기는 좋고 음식은 훌륭해 샴페인까지 한 병 땄죠. 마치 결혼 전 데이트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격하게 화해한 후 스파도 노곤하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낭만이 지나간 후에는 부부의 대화를 해야만 했죠. 우리 이제 슬슬 시험관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그리 급해. 일찍 시집와서 그렇지. 당신은 이제 30이잖아. 그렇게 애가 갖고 싶어? 꼭 그렇다기보다는 애 키우면 진짜 집에만 묶여 있어야 돼. 천천히 가지면 되지. 나도 일 때문에 정신없고. 그럼 어떡해? 어머니가 나만 보면 난린데. 내가 잘 설득해볼게. 뭐라고 얘기하게? 내 말은 진짜 귀등으로도 안 들으셔. 알아서 할게. 내 말은 잘 들어주시잖아.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니 문득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쳐들어오지도 않고 일주일간 잠잠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틀이 멀다 하고 연락이 와야 맞거든요. 남편이 뭔가 중재한 건 사실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아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시 아들 말이라면 껌벅 죽는구나 싶으면서도 워낙 기척이 없으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궁금하더라고요. 과일을 사고 나오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냐. 저 마트 왔는데 딸기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2박스 사서 하나 갖다 드리려고요. 지금 댁에 계세요? 그래. 웬일로 제가 간다는데도 뜨뜻미지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바로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기운 없이 문을 여시더니만 딸기를 씻어 접시에 담아내는 내내 별말이 없으셨어요. 오래된 걸 잘못 샀다느니 어딘가 물렀다느니 뭐라도 잔소리를 하실 법한데 말입니다. 통 입맛이 없는지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울적해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울적은 무슨. 왜 그러시는지 짐작이 가서 웃음이 났죠. 오빠가 뭐라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 안 가질 거니까 꿈도 꾸지 말래요? 그런 소리까진 안 했다. 종현이가 독자라고 이사를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포기하셨어요? 절 달달 볶을 때는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변한 태도였습니다. 저한테는 얼른 내놓으라 하시더니 왜요? 아들한텐 끽소리도 못 하시겠어요? 제 눈을 피하며 한숨을 쉬시는데 귀엽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있어 보세요. 둘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젊은데 기다리면 생기겠죠. 안 생긴다. 끙끙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내뱉듯 말씀하셨습니다. 네? 묶었단다. 네? 정관수술했다고. 뭐라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분명 잘못 들은 건 아니었죠. 크나큰 배신감에 휩싸여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이제 아이 못 가져요? 나도 몰랐다. 저한테 문제 있냐고까지 하셨잖아요. 문제는 어머님 아들한테 있는 거네요? 평소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가 염치는 있는지 말을 못 잇더군요. 난들 어쩌겠니?
둘이 잘 풀어봐라.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에는 저보다 더 놀라실까 말도 못하겠고 남편과 얘기해봐야 할 텐데 심장이 뛰어서 용기는 또 안 나고 손을 벌벌 떨면서 인터넷 게시판 글들을 들여다봤죠. 정관 수술이란 게 아예 아이 없이 살기로 했거나 더 낳지 않기로 합의를 한 부부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몰래 하는 경우는 아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싫다, 이런 경우뿐이었는데 도무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시판에 글을 몇 자 적었다 지웠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어난 남편 얼굴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어요. 가슴팍에 쿠션을 잡히는 대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사실이야? 뭐가? 수술했다며. 그래놓고 왜 숨겼어? 왜 그랬어? 저 혼자 악다구니를 쓰는 걸 듣고만 있던 남편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뭐라고? 더 받을 충격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저는 넋을 잃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랑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해왔는데 애까지 생기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 그래서 보통은 애라도 생기면 정이 들까 싶어 애를 낳고 애 때문에라도 살지 않나요? 기가 막히는 소리였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릴 거 아니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연애 결혼도 아니고 성까지 봐가면서? 남편은 말을 더 잇지 못했지만 전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재산이요. 개인 병원을 낼 자금이요. 남편에겐 저와의 결혼이 혼테크에 불과했던 거죠.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남편은 간단히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있다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려봤지만 도착한 건 이혼 서류가 든 봉투뿐이었습니다. 정신적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 3년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요. 남편이 합의 도장을 독촉하듯 간간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기분을 추스르고 평상심으로 돌아오기까지 2, 3주는 좋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 무거운 마음으로 방전됐던 핸드폰을 충전시켰죠. 밀린 메시지가 쌓인 앱을 넘겨보는데 병원 직원 지연씨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딩 사진이더라고요. 일주일 뒤 결혼을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원 오픈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이고 늘 친근하게 대했던 터라 앞으로 영영 못 보게 됐다고 생각하니 모른 척 지나가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일 제쳐두고 문자를 보냈죠. 지연씨, 결혼 축하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섭섭하네. 나 청첩장도 안 주려고 했어? 드리고 싶었죠. 근데 부담스러우실까봐. 병원 앞으로 가면 잠깐 나올 수 있어? 마침 시간이 맞아 지연씨와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비한 축의금 봉투를 내밀자 극구 사양하던 지연씨는 감사하다고 받더라고요. 미안해. 결혼식에 못 가보겠네.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표정에서 이미 지연씨가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하긴 이혼하는 사람한테 결혼한다고 오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하겠다. 괜히 재수음 붙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원장님이 얘기해? 그건 아니고요. 그냥 눈치껏. 아마 다른 직원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 시간 너무 뺏었다. 얼른 들어가. 괜찮아요. 마침 원장님은 세미나 가셔서 자리에 안 계세요. 병원 올라갔다 가실래요? 아니야. 직원들 보기도 좀 그렇고. 적당히 있다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요. 저도 이제 챙겨서 가려고요. 근데 지연씨가 이상하리만치 병원에 들렀다 가라고 조르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일어서는데 병원 직원들이 우르르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무리 끝에 여자 실장이 눈에 띄었는데 살이 쪘는지 몸이 둔한 게 꼭 임신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 실장이란 사람 미혼 아니었어요? 제 말이요. 마려운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쉬던 지연씨가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말한 대로 직원들이 거진 퇴근했는지 텅 비어있더군요. 저는 마침 잘됐다 싶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와 컴퓨터를 좀 뒤져봤습니다.
제가 회계 공부를 한 적은 없긴 해도 식당에서 매일 정산하는 걸 넘겨다 봤으니 대충은 압니다. 이비인후과가 감기 환자가 많다 보니 수입이 많지는 않은데 현금 넣어두는 계좌명이 남편 이름이 아니었어요. 세금 문제로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해도 아예 모르는 이름이라 의아했죠. 송미라가 누구예요? 실장님이요. 제가 쳐다보자 지연씨가 성토하듯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장이라고 병원 일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만 떠넘겨서 짜증났는데 원장님한테 반말하고 돈도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척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하고요. 맨날 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퇴근하고 원장님 대리로 제약회사 접대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모를 수가 없죠 뭐. 지연씨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데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말해주고 싶은데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알아들었어. 고마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건 바람이 나서였던 겁니다.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 건 나와 아이가 생기면 곤란해서였던 겁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대체 뒤통수를 몇 번을 맞은 건지 이젠 하도 얼얼해서 아프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치솟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고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 터뜨리고 나니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냉정해지더군요. 할머니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오가시는데 쓰러지실까 겁이 나더라고요. 엄마 품에서 자고 난 다음 날 건너 소개받은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받아봐야 몇 천, 아이가 없으니 양육비도 없고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재산 분할은 더 많은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집 명의는 제 것이고 병원은 우리 집 건물에 설비도 거진 임대, 남편의 재산은 병원 수익뿐인데 내연녀한테 퍼준 것 감안하면 결혼 전과 다를 바가 없을 테고요. 어떻게 조정을 해본데도 제가 득을 보는 건 없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니 어떻게든 남편을 괴롭혀야 했습니다. 소장은 작성해 두었지만 느긋하게 첨부 서류들을 준비하며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 급할 게 없었어요. 오늘 이혼녀 되나 내년 이혼녀 되나 그깟 돈 더 받으나 덜 받으나 아쉬울 것도 없고요. 엄마가 참지 못하고 연락해 쏟아붓기라도 했나봐요. 아니면 남편이 이혼 얘기를 슬쩍 흘렸든지 뜬금없이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부터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두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전에 본 적 없이 납작 엎드린 저 자세였어요. 제발 종현이를 용서해라. 네? 뭘요? 제가 용서해주면 뭐 달라요? 제가 의아하게 묻자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속되새우 위자료라도 덜어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이혼해달라던데요? 이혼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도 못하지만 해달라고 할 낯짝까진 없으신가 봅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 보시고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왜 그렇게 절절맸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얘 며느라, 그동안 나한테 서운했음 풀어라.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어쩌겠냐, 아들놈이 밖에서 애를 턱 배서왔는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외탁으로 키울 수도 없고 난들 이러고 싶겠냐? 저번에 정관수술했다고만 말씀하시고 애가 있어서 했다는 말은 숨기신 거 아니에요? 몰랐다. 그땐 정말 몰랐어. 기겁을 하시는 게 정말 모르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뭔데요? 제가 그 애 받아서 대신 키우기라도 해요? 입에서 그냥 나온 소린데 시어머니는 꽤 솔깃하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야 아들이 이혼남도 안 되고 제 핏줄에 손주도 생기고 재산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 생각이 있니? 종현 씨랑 얘기만 잘 되면요.
한 줄기 희망이 생긴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쪽으로 노선을 갈아탄다면 남편의 처지는 곤란해질 겁니다.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애를 믿기로 시댁을 설득시킨 걸 텐데 시댁은 애만 있으면 그 여자는 내팽개쳐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얘기가 귀에 들어갔는지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계속 무시하니 제발 통화하자는 애원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봤자 소용없었죠. 저는 빠르게 짐을 꾸려서 집을 나왔으니까요. 일단 엄마 집으로 들어간 다음 날엔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혼자 살기 괜찮아 보이는 집은 여럿 있었지만 역시 급할 건 없으니까요. 남편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만나자더군요. 친정에 와 있다고 하자 퇴근 시간임에도 꽉 막히는 대로를 건너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들을 순 없고 앞에 공원에서 만났죠. 보아하니 초췌한 꼴이 그새 마음고생 깨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돼. 그쪽 변호사 명함이나 줘. 이혼 소장은 내가 제출할 거야. 오빠가 아니라. 여보, 재판까지 갈 셈이야? 재산 분할은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협의 이혼하자. 그 사람도 주변에 변호사 친구 하나쯤은 있겠죠. 털려봐야 전 재산 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그런 이상 빠르게 결말을 내야 하는데 제가 뜻대로 안 해주니까 진퇴양난에 빠졌겠죠. 근데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는 혹시 쓰일지 몰라서 등 뒤로 슬쩍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송미라가 누구야? 임신 6개월은 됐겠던데? 남편은 내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당신 아이는 여자래 남자래? 내가 키워줄 수도 있는데 어머니한테 못 들었어? 들었어. 대체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우리 아기 안 생겨서 고민이었잖아. 그래서 바람난 거라면 내가 참아볼게. 아니야 그런 거. 그 여자 매일 보다 보니까 좋아졌어. 혹시나 바람의 사유가 저라는 딴소리는 않겠군요. 나는 매일 안 봐? 집에 매일 들어와야 보지. 울고불거나 화를 내긴커녕 의연한 제 모습에 남편은 의아함을 지나쳐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시시 숨기면 내가 바보처럼 협의 이혼 해줄 줄 알았어? 똑똑한 거 하나 내세우던 남편이었는데 기가 실린 모양인지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더군요. 쓸데없는 말싸움은 간두자.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난 이혼은 급하지가 않아. 다음 결혼하기 전에만 하면 되지. 이렇게 뻗대는 건 그가 아는 제 성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조정 안 되면 소송에 항소에 판결까지 길어지겠네. 애 태어날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겠다. 달래지도 화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던 남편은 그만 자리를 떴습니다. 과연 출산할 때까지 이혼을 못한 상태에서 둘 사이가 무탈하련지 둘의 사랑이 그리 끈끈하리라는 기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야 남편이 가장 걱정되겠죠. 나랑 이혼하고 병원도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그 여자랑 결혼 못하면 세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입에 올린 이유로, 아니 결혼한 이유로 보아도 드물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워낙 잘나신 분들 길을 꺾어놓고 나니 스스로가 조금 쓸모있는 사람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밖에 좀 나와. 엄마가 하도 걱정스러워해서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주말이라 일손이 모자란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바삐 지내고 나니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엄마 단골 중에 결혼식에 와준 분들도 있어서 좀 낯이 뜨거웠던 걸 빼면 말입니다. 평화는 채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식당으로 끝판왕이 찾아왔거든요. 내 언니여 송미라 말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내밀어요? 내 언니가 얼굴도 내밀고 임신한 배도 내민 채 내 눈빛에 뻔뻔하게 맞서더군요. 뭐요? 임산부를 때리기라도 할 거예요? 처음엔 대단한 년이다 싶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제 딴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직 이혼을 안 했냐? 하는 건 맞냐?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대다 못해 달려온 거죠. 무슨 일이에요? 설마 사과라도 하시려고?
입술을 앙다문 얼굴이 숫째,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심도 아닌 사과를 한들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요. 왜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안 한대요?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거죠. 무슨 절차요? 법원 가서 서류 내면 끝이지. 무슨 미련이 남아 질질 끄냐고. 세상엔 절차와 법도가 있다니까요. 그쪽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했음 애를 먼저 베질 않지. 종현씨가 원했어요. 빨리 애부터 가지자고요. 내연녀는 저에게 먼저 타격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겠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는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둘이 사랑만 하면 되지?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나 얄팍한가 보지? 픽 비웃자 내연녀가 벌컥 짜증을 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우리의 출생신고를 하죠. 남편하고나 내연녀하고나 얘기를 나눠봐도 어느 쪽도 둘이 크게 사랑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둘이 죽도록 사랑한다니 물러나주자. 그런 기분이 들면 더러워서 피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내연녀의 가장 약한 곳을 들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기요. 이 이혼으로 그쪽이 얻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요. 남편은 이혼하면 병원 처분해야 할 거예요. 그럼 댁은 일 안 하고도 월급에 플러스 알파인 꿀직장을 잃게 되고요. 남편은 페이닥터를 하든지 다시 개원하려면 대출빚 엄청 내야 할 거고요. 그나마도 이 동네에서 못할 거예요. 그 병원에서 난 스캔들 애들 엄마 사이에 쩍 소문낼 테니까. 그럼 저 재혼남이 보통 회사원이나 딱히 낫긴 한가? 잘 생각해봐요. 의사 하나 물었다고 쾌재를 불렀던 내연녀는 슬슬 자신이 없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그랬어요. 그쪽이 애 낳으면 대신 키워줄 용의가 있다고요. 좋다고 하시던데요? 네? 종현씨가 얘기 안 했어요? 내연녀의 귀가 눈에 띄게 팍 꺾였습니다. 여자가 불륜식이나 할 땐 남자 하나 보고 저지른 것인데 그 남자가 개털에 가깝다는 의심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애만 데리고 가면 시댁의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도 빗나가 버렸습니다. 제 결정과 별개로 그들의 애정전선에 먹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이혼 빨리 해줘요? 종현씨 가실래요? 내연녀는 만났을 때처럼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잔뜩 심각해진 채로 터덜터덜 돌아가 버렸죠. 이젠 제발 불청객이 그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다음날 저는 변호사와 통화해 남편 측에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답변서를 보내올 차례인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해. 만나기 싫으면 얘기라도 좀 하자. 아니나 다를까 내연녀와 대판 싸운 것 같았어요. 못 이기는 척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들어줬습니다. 저를 만나고 마음이 복잡해진 내연녀는 이렇게 애만 쏙 데려다 키울 생각을 하냐고 남편에게 따지고 든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다 제가 이혼만 해주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자 내연녀는 이혼이 늦어질 것 같으면 우선 셋이 살 집부터 구하자고 했는데 현재 남편은 우리 집을 나와 자기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죠. 남편이 돈이 없다는데 확신을 가진 내연녀의 태도가 싹 돌변했습니다. 둘 사이가 급격히 어그러지자 남편은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후회 많이 했어. 아, 그래? 뭘? 너도 어머니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나 혼자 성급했어.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뭔 소리를 못하겠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야말로 눈이 먼 거지. 그동안 오중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풀이 잔뜩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저 인간에게 이렇게 자신감 없는 시절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떡을 양손에 쥐고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너만 없던 일로 해준다면 한 달간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지 않나. 저도 지쳐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남편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남편의 자식이 사라지나? 핏줄은 당기는 법이죠. 저도 남을 나라 살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저 또한 홀어머니 밑에서 큰아이기도 하고요. 훗날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며 돈을 갖다 바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주 일어나고도 남을 법한 일이었죠. 너한테 줄 비자료 말이야. 미라한테 그 정도만 주면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 그동안 제법 머리를 굴렸는지 남편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역시 이과 남자.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어디서 본전치기를 하려고. 아, 그래?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잔뜩 심각한 척 하던 제가 슬쩍 공갈빵 같은 말을 내뱉었어요. 그것만으로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봉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버린 것이죠. 그럼 다시 연락할게. 바로는 말고 시간을 줘. 그래. 남편은 잔뜩 마음이 들뜬 기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실이 생긴 남편은 내연녀에게 더 이상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굴지 않을 테고 그게 내연녀를 짜증나게 할 테죠. 둘이 싸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태교에 좋지는 않을 텐데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고요. 저는 예비 전 남편의 신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희망 고문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와 먼저 갈라서느냐 그 여자와 먼저 갈라서느냐인데 제 예상으론 그 여자가 저보다 인내심이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연씨가 선물을 사왔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몰랐는데 병원 진료가 중단된 지 며칠 됐다고 합니다. 하긴 모진 풍파에 가만 앉아 진료 보고 있을 정신이 없을만 했죠. 괜히 지연씨가 돌아오자마자 직장을 잃었네. 어째? 어차피 결혼 직후엔 좀 쉬고 싶었어요. 그 휴가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이직 준비를 해도. 정말 병원 문을 닫게 될까요? 그러게요. 정말 병원 영업이 중단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조만간 이혼을 하게 될 거란 겁니다. 아직 남편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만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네요. 내연녀한테서 쫓겨났나 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